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저희가 161화 특집으로 돌아왔죠. 네, 오랜만에 특집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은 영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네. 다음 주는 수면, 그 다음 주에는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연 작가님이 오늘 주제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특집의 주제는요. 영양, 원만한 유병장수를 위해 라는 제목입니다. 네. 작가님 어떻게 이렇게 재밌는 제목을 지으셨어요? 요즘 웹소설을 쓰다 보니까 이런 뭐랄까 네이밍에 강해지고 있습니다. 되게 귀엽지 않나요? 원만한 유병생활. 그러니까 유병장수하는 거는 너무나 기존 사실이 된 느낌이라서 그렇다면 원만하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가져온 주제입니다. 네. 실제로 요즘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무척 높아지는 시기가 아닐까 싶은 게 네. 너무 덥잖아요. 아, 맞아요. 너무 더워서 다들 잘 먹어야 돼, 잘 챙겨 먹어야 돼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건강이 최고야. 정말 최고다. 네, 그래서 이제 120세 유병장수 시대라는 말이 있는데 작가님은 혹시 이거에 대한 대책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조금 항상 폭식하고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그냥 일상생활 속에 녹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 매운 거 먹지 말자,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좀 걸어 다니자, 이런 식으로 습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되게 사소한 건데 맞아요. 엄청 지키기 힘들고 네. 중요한 것들입니다. 맞아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막 먹는 거에 크게 관심이 없는데 작업할 때 유독 초콜릿, 치킨, 라면 이런 걸 그쵸. 먹다 보니까 그래도 한 끼는 한식 먹고 한 끼는 샐러드 먹자라고 마음은 먹는데 이게 참 지켜지지가 않더라고요. 전 항상 작가님이 음식에 욕심이 없으신 게 너무 부러워요. 저요? 저는 항상 너무 맛있고 너무 행복한 음식들인데 그냥 절제해야 되는 타입이거든요. 방금도 눈에 안광이 돌았어요. 지금 끝나고 뭐 먹을까 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샤브샤브 먹도록 좋습니다. 하고요. 또 요즘에 영양 관련해서 나오는 말들이 설탕 안 좋다. 혹은 이제 하얀 밀가루 안 좋다라는 말이 많은데 그래서 무가당 제품이나 아니면 글루텐 프리 제품 같은 걸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무가당 제품 꼭 잘 보고 드셔야 돼요. 정말 당이 그냥 0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트륨이 너무 센 것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무가당 제품이기는 한데 오히려 염분도가 좀 높아질 수가 있어가지고 저희 청취자분들이랑 작가님은 무가당이라고 했을 때 도대체 왜 이게 무가당인지 무가당이라는 게 당만 없애고 다른 대체품이 섞여 있는 경우가 훨씬 많대요. 그래서 항상 잘 보셔야 된다. 막 제로 쿠키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같은 이치로 글루텐이라는 게 이제 곡물에서 발견되는 단백질이래요.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뭐 파스타나 맥주, 과자 같은 데도 많이 들어가는데 끈끈한 접착제 역할을 하다 보니까 몸에 염증이나 아니면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래서 같은 이치로 글루텐 프리라는 제품에 오히려 맛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뭐 소금이나 설탕 같은 게 훨씬 더 많이 들어가서 오히려 살이 찐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군요. 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다지 좋은 상품은 아니고 그냥 정말 건강을 위해서는 좋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세한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막 그죠. 이제 막 안 좋다고 하잖아요. 뭐 액상과당 이런 거. 네. 그 이제 원래 시럽 3번 넣을 거 한 번으로 줄이고. 그래서 저는 대신에 그 설탕 시럽 대신에 꿀을 먹긴 하거든요. 훨씬 좋다 하더라고요. 건강에 좋긴 한데 또 그렇게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많이 섭취하는 게 아니라면 저는 알룰로스로 대체했어요. 그 대체당이라고 해가지고 알룰로스 그리고 스테비아 되게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 스테비아는 제 기준에서는 약간 씁쓸한 맛이 좀 많이 느껴져서 약간 화양 약간 느낌이 나요. 살짝 생긴 것도 그런 느낌이라 생각보다 더 많이 넣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예전보다 안 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옳은 선택인지. 그죠? 또 저도 꿀 막 많이 사 먹는데 또 막 100% 아카시아 꿀이라고 말하면서 액상과당을 섞어 파는 기업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구매하실 때 그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위에서 오늘의 영양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고 이제 책 소개 시작해볼까요? 네.
저는 책에 대한 책이라는 제목의 책을 갖고 왔습니다. 네네. 금정현, 김보령 외 6명의 공저로 출간이 됐던 책이고요. 출판 공동체 편안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 22년도 7월에 출간이 됐습니다. 네. 이 책의 표지를 보시면 일러두기부터 책 내지에 주로 삽입되어 있는 서지 정보가 바로 표지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보게 되면 이게 어떻게 바깥에 나와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표지에는 몇 도로 인쇄했는지 그리고 발행처가 어디인지 홈페이지랑 전자우편 주소 그리고 저희 책 뒤에 보시면 서지 정보 밑에 잘못된 책은 바꿔준다. 책값은 뒷표지에 있다. 이런 내용들 있죠. 네. 이 내용까지 고스란히 앞표지에 실려 있습니다. 처음 많이 방문하신 분들은 딱 표지 보면 이 책 하고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흰 색깔에 정말 이렇게 블랙 글자로만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되게 특이하죠. 맞아요. 책의 제목처럼 정말 책에 대한 책이라는 제목과 떡 닮아 있는 책이기도 한데요. 총 6명의 책을 만드시는 분부터 그리고 책을 만들고 싶은 사람 그리고 만들고 싶은 책이 너무 많은 사람 사고 싶은 책이 너무 많은 사람 책을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 속에 보시게 되면은 소목차들이 굉장히 귀여운데요. 책이라는 집에 살게 되었다라는 소제목이 있었어요. 40쪽에 있는 책인데 잠깐 읽어드리면 신입사원이 퇴사하지 않게끔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특별히 다정하게 군다는 것을 그때는 모르고 회사 동료들, 선임들, 선배들에게 대책 없이 정을 붙였다. 회사에는 집이고 서재이고 앉으나 서나 책 이야기를 하며 출퇴근길에도 책을 읽고 서로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잘 아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출판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정말 한 사람의 직원도 책으로 보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죠? 옆에 계신 분도 저 책 너무 떠오르는데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뒤에 봐도 책, 앞에 봐도 책이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 책이라는 집에 살게 되었다라는 소제목이 너무너무 인상 깊었는데 그 다음에 22쪽에서 이 글을 쓰신 작가님이 제대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은 카드 빚 때문이었다. 200만 원. 모두 군대에서 책을 사보느라 생긴 빚이었다. 아이고. 말년 휴가를 나와 기차 시간을 기다리며 들른 PC방에서 습관처럼 인터넷 서점에 접속했다가 도서 데이터 등록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공고를 봤다. 때마침 그날이 지원 마지막 날이었고 저녁과 동시에 합격 통보를 받았다고 이야기가 써져 있었고요. 서점 때문에 생긴 빚을 서점에서 일하며 갚는다니 모든 것이 딱 맞아떨어지는 기분이었다. 라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기승전결이 완벽했네요. 네. 네. 그래서 참 이런 책을 볼 때마다 나도 한 책 한다. 그쵸. 나도 한 독서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세상은 넓고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는구나 매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 비슷한가 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약간 원만한 유병장수를 위해서는 무조건 책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일까요? 제가 책을 안 읽는 시기에도 책을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나 좀 이렇게 쌓여있던 감정들이 얼굴로 나온대요. 그래서 약간 욕심이 많거나 약간 어떤 욕심이 계속 오래 내재되어 있을 때는 약간 욕심이 덕지덕지 붙은 것 같은 그런 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그 말을 되게 안 믿었었는데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그 감정이 중간중간 너무 선명하게 얼굴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다스릴 때든 아니면은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책을 읽을 때 사색이라는 걸 좀 하게 되잖아요. 네. 나라면? 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니까 그때 나의 마음을 좀 다스리기 위해서 그럴 때 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생각하고 계속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책을 갖고 오게 됐습니다. 이유가 명확하군요. 네, 책을 읽어야 돼요. 약간 홍보대사 같으시기도 했고. 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제 추천 드려볼게요. 네. 저는 딸세포 출판사의 희망을 버려 그리고 힘내라는 책을 가져왔는데요. 네. 김송희 작가님의 책입니다. 제목을 보고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예전에 나왔던 영화 사이보그지만 괜찮아에 수록된 대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제목을 짓게 되셨을까 하고 살펴봤더니 네. 작가님께서 지금 빅이슈 편집장이시기도 하고 너무 독특한 자기소개라고 느낀 게 네.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이직도 많이 했고 먹고 살기 위해 아르바이트도 전전했지만 여전히 일에 대해서도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100세쯤 되면 알 수 있으려나 싶은데 가진 것이 없이 명망길까봐 두렵다. 라는 말이 뭔가 딱 오늘의 주제와 알맞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책을 가져와 보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책 제목을 왜 이렇게 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만 읽어드리자면 너무 희망에 부풀어 있으면 그 희망을 놓쳐버렸을 때 더 크게 실망하고 좌절하게 된다. 그러니까 희망 따위 없는 척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걸 해내며 살 뿐이다. 하지만 생이란 건 기본값이 매우 고됨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어쨌든 힘은 내야 된다. 산다는 건 그런 것 같다. 영화 사이보그지만 괜찮아에서 나온 대사. 희망을 버려 그리고 힘내에 매료되었던 것도 그 때문이다. 비관은 할지라도 좌절은 하지 않고 어찌되었든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하며 살아가면 된다. 뭔가 이 메시지가 책 전체를 관통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을 읽어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래서 읽어보시면 정말 이렇게까지 솔직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이제 본인이 어렸을 때 어떤 삶을 살았고 그게 지금의 인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계신 이야기와 가난한 것에 대한 고찰 또 혼자 사는 여자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에 대한 얘기가 정말 진솔하게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막 이렇게까지 솔직할 수 있나? 정말 그 생각을 계속하면서 읽었던 것 같고 그냥 가장 감명 깊게 읽은 페이지는 111페이지에 제목도 어마어마합니다. 이웃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가난하기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작가님께서 이제 새로 이사를 갔는데 환풍구를 좀 애매한 곳에 다셔가지고 아랫집에서 항의가 들어온 거예요. 너무 시끄럽다고. 근데 이제 집주인 사장님을 통해서 제가 이거 옮기려면 돈이 얼마가 드는데 그 돈이 없어서 죄송하지만 못 옮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렸더니 그 여자분이 올라오신 거예요. 아랫집이요? 네. 아니 그쪽이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다는 사정은 들었는데 나도 돈이 없다. 우리 집 와서 한번 봐봐라 하고서 본인 집에 데려가셨대요. 네. 근데 그분 집은 좀 더 싼 아래 약간 반지하 개념의 집이었는데 가난이란 단어를 형상화하면 이런 모습일까 싶을 정도로 본인보다도 너무 뭔가 힘든 상황에 살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할 말을 잃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또 거기에서 나온 슬픈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나는 왜 이런 데 살면서 나보다 더 가난한 여자한테까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는 걸까? 나 같은 가난뱅이가 분수에 안 맞게 에어컨 같은 걸 사니까 이런 사달이 나나? 이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람이 얼마나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몰려 있으면 저런 생각이 들고 우울했을까 그 생각이 들면서 뭔가 생각이 좀 많아졌던 챕터였던 것 같아서 그래서 작가님이 계속 그 말씀을 하세요. 나는 나 스스로를 보살필 정도로 돈을 벌어야 한다. 나는 죽을 때까지 나를 살려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보면서 나는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만들었던 책이라 이번에 가져와 봤습니다. 네. 되게 고군분투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그 와중에 멋있는 건 유머를 잃지 않는다는 거. 되게 유머러스하다는 게 이 책의 되게 멋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네. 꼭 한번 네.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건강 특집 첫 번째 영양편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았는데요. 누군가는 책에 대한 이야기, 누군가는 또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책으로 소개를 드렸는데 와, 저희 영양 챙기시려면은 책도 골고루 읽어보시면 너무 좋으니까 오늘 클립 들으시면서 영양을 많이 줄 수 있는 책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시고 저희에게도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또 건강 특집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